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통관리사 21번째 시간으로 고객관리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또한 CRM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면서 3과목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통 마케팅 부분에서 앞서서 점포관리라든가 다양한 마케팅의 기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흡인하고 많이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믹스 전략 같은 것들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3과목의 마지막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모든 마케팅들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CRM,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고객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고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오늘 21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객 관리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말 자체를 아실 거예요. 고객 관리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 기존의 고객들 그리고 새롭게 맞아들이게 되는 신규 고객들을 관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매출이라는 혹은 이익이라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저 고객 관리의 개념, 일단 고객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하고요. 교환에 있어서 마케팅 관리자의 상대방을 말하며 또한 자신에게 제공되는 것을 수용하고 마케터가 원하는 것을 반대의 급부로서 기꺼이 제공하는 측,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모든 사람은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주요한 대상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유통업자 입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고객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에 응하는 사람들, 마케터가 한 마케팅에 대해서 거기에 설득을 당하거나 설득이 돼서 혹은 이해를 하고 그 마케팅의 반대급부로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전적 의미에서의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객을 소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라는 개념은 영어로 이제 컨슈머라고 하는데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가격, 영업 전략 그리고 판매 사원의 태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정 상권 범위 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며 최종 소비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권 내에서 우리의 물건을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를 소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니은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도 최종 소비자일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제외한 개인 소비자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라고 부르면 각 개인들, 물건을 구매하는 각 개인들을 보통 지칭을 하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기업 간 거래를 할 때 한쪽은 파는 측이 되겠고 한쪽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라고 할 때는 이런 기업 간의 거래보다는 개인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이런 불특정 다수를 소비자라고 한다. 디귿에 보시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영업 전략, 판매 사원의 태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리고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다양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또는 고객의 기호가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관계 관리, 고객 관리라는 말을 할 때 이제 고객들이 한 명 한 명 너무나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맞춤 그리고 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매스 마케팅이라 해서 대단위로 마케팅, 그러니까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케팅을 해도 충분히 잘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개별적인 소비자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해야 마케팅이 조금 적용이 되고 설득이 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중요성 그리고 고객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 측에서 봤을 때는 신규 고객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 우리가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마케팅을 실제로 실현해내고 실시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고객들, 이러한 고객들보다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는 DB에 갖고 있는
이런 기존의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무조건 새로운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내는 것만이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최근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품의 판매, 서비스의 판매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용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고객 관리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어떤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해지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정도, 그리고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개인의 개성이나 선호도 때문에 다양한 설문조사라든가 다양한 DB 조사를 통해서 고객들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기반한 고객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고객 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기존의 생산 중심의 기업 중심 마케팅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이 중요시되고 있음에 발맞추어서 기업에서도 고객 관리에 있어서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기업이 본인들이 원하는 마케팅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득이 당하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얻고 물건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마케팅의 방법으로는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나 기호 종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진행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중심,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일방적이고 일반적인 마케팅 방법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소비자는 개별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얻어야 거기에 설득이 되고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케팅 안에.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 중심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이런 마케팅의 개요가 변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과거에는 조금만 설득을 해도 물건을 쉽게 팔 수 있었고 쉽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마케팅을 해야 겨우 이제 고객들이 들어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기업 중심에서 고객 중심적 마케팅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목표를 고객의 만족으로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CF 같은 경우에도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마케팅의 방법들이 고객 관계 관리, 고객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우리 기업을 이용하게 만들고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에 기업이 판매를 통한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을 통해서 고객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최근에는 마케팅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기업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그만큼 마케팅이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다양해지고 그 방법이 조금 힘든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려면 고객의 심리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자, 보통 고객은 반드시 판매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물건을 더 비싸게 팔지 않을까? 나한테 좋지 않은 물건을 팔지 않을까? 나한테 정해진 서비스보다 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이런 기본적으로 의구심이나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원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보통 냉대하고 저항하고 거절하게 되므로 이에 잘 대처해서 고객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한다. 점원들이 너무 잘해줘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기호의 차이나 성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해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내 돈을 주머니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항상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니은에 보시면 고객은 면접의 초기에 반드시 판매원을 평가한다. 그래서 판매원이 옷을 잘 입고 있나, 멀쩡하게 잘 입고 있는지, 그리고 관찰하고 시험에서 그것을 스스로 채점을 해봅니다. 아, 여기는 잘 물건을 못 파네, 별로 좋은 걸 잘 안 파네, 이런 식으로.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인상을 좀 고객에게 첫인상부터 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고객들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고객들은 매장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8만 원만 쓸 거를 뭐 15만 원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어느 정도 쓰겠다라고 하는 선을 지키고 그 이하로 쓰기를 더 원하죠.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익을 생각한다는 말보다 사실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손해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선호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잘 좀 알아야 되겠고요. 고객들은 자기에게 플러스 되는 일이라고 느끼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인상을 좀 주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점원들은 인사하는 것, 대부분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인사 문구부터 시작해서 인사하는 태도, 그리고 복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객의 심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가 고객 관리와 고객 분석입니다. 첫 번째, 고객 관리라는 것은 고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류, 정리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일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얻는 방법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에 대한 정보는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우리의 서비스를 가입을 하거나 우리의 물건을 구매할 때 받는 일정한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문을 진행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분류하고 가공하고 활용을 하죠. 2번에 보시면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이 바라고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고객의 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고객 관리를 하여 대리점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더불어 판매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고객에게는 고객이 느낄 때 항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고객 관리의 성공 비결이죠. 고객은 내 시간을 뺏어가고 내 비용을 뺏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느끼게 하면 안 되고, 고객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나에게 이득이 있구나 라는 감정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고객 분석은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개발과 투자 수준과 표적 시장의 결정을 위한 제반 전략의 구축은 제품 구매의 주체인 고객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업은 본인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객을 기준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 판단하고 외부 환경을 잘 판단한다고 해도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이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실제로 그 분석이 옳게 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석하는 거, 시장의 특성, 구매 형태, 구매 참여자, 구매 결정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소비자와 관련된 요소들을 반드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가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리를 하면서도 고객에 대한 분석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관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끝판왕 같은 얘기죠. 이제 CRM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고객 관리를 할 때 이제 CRM 자체는 영어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CRM의 전략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에서의 결국 주체, 고객이죠. 소비자.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CRM의 전략을 잘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CRM이라는 거,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공급자 위주, 그러니까 기업 위주였죠. 기업 위주의 매스 마케팅 시대에서는 밀어내기 전략. 제조업자가 물건을 유통을 시키면 그 밑에 유통업자들이나 소매업자가 그 물건을 단순하게 판매하는 형태, 밀어내기 전략, 푸시 전략을 사용을 했다면 기업은 원하는 만큼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푸시 전략만으로도 소비자라는 주체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물건을 만들어서 잘 시장에 내보내면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리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다양한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고객의 필요와 욕구 등의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과거에 단순하게 제공받던 시장에서의 물건을 이제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팔아도 물건을 팔리던 시기에서 소비자들이 의식 향상이 된 거죠, 이제. 자, 그래서 IT 정보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고객의 구매 및 신상에 대한 마케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할 수 있는 수준에 현재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어디에 뭘 주문하거나 할 때도 다 정보를 기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에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과 고객의 생애가치 극대화의 개념을 접목시킨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객들의 성향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각자가 원하는 수준의 물건,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물건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던 매스 마케팅으로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IT 시대가 마침 도래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고객들이 평생 우리 기업의 고객으로 머물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득들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객 생애 가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Customer Lifetime Value라고 해서 CLV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CLV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CRM은 이런 측면에서 근데 조금 다소 다른 이제 관점을 갖습니다. 원래 고객 관리라 그러면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당연히 기업들은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CRM 전략,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객 관계 관리죠. 그래서 고객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에 조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신규 고객을 아예 유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고객에다가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의 마케팅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이죠. 물론 내부적인 DB를 가지고 계속 유도는 했을 거예요. 내부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해왔겠지만 이제 집중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도 신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돼 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새로운 마케팅 기획, 전략, 전술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존 고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많으니 이 고객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들의 생애 가치를 한번 이끌어내보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CRM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 기업 수익의 80%는 상위 고객 20%에 창출된다는 80대 20의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일시적 수준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보다 기존에는 돈 많이 벌어다주는 고객들에 집중을 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기업에 수익을 주는 고객보다 정교한 대응을 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존 고객들을 가지고 한번 DB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고객들이 누구이고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즉 질적으로 우수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다른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냥
이윤을 주는 고객들, 일시적 수준의 마케팅 활동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고객,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우수한 가치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이런 고객에게 집중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을 마케팅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CRM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의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고객들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들이 주는 그 이점들,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판단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빈도수가 높은 것인지 그 양이 금액이 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기준을 세울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은 내부 고객들, 우리가 질적으로 우수한 내부 고객들을 발굴해내서 이 고객들을 잘 관리한다면 오히려 신규 고객을 마구 유치하려고 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마케팅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바로 CRM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CRM은 기존에 있던 마케팅의 개념을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파레토 법칙에 의한 마케팅 활동보다는 이제 어떻게 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CRM에 대한 개념과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고객관계 관리, 즉 CRM은 마케팅의 인식에 있어서 종전에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사고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한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CRM이라는 거, CRM이 아니더라도 고객 관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기업 중심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고객 만족인 고객, 즉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 시점으로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CRM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내부 고객 DB를 기초로 개별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 자, 내부 고객이죠. 내부 고객. 외부의 신규 고객을 유치해서 그 대상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와 관계가 맺어져 있고 오랫동안 우리의 고객인 이 기존의 내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DB를 발굴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고객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우리 기업에 머물 수 있도록 CLV,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고객의 생애 가치를 최대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바로 CRM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무수하게 반복을 할 텐데요. 그 이유가 물론 시험에서 중요한 것도 있고요. 개념상으로 약간씩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기업은 CRM을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 마케팅이나 판매 촉진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의 구매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이죠. 설득을 하는 활동, 즉 소구를 하는 활동이었는데 CRM이라는 거는 분명히 고객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에요.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장기적이고 조금 지속적인, 즉 평생 생애 가치라고 했으니까요. 고객의 생애 가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켜 나가고 이것을 고객과의 관계를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이러고자 하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CRM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CRM이라는 것은 항상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이지만 신규 고객을 단기적으로 유치하는 것. 하긴 하지만 많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부 고객, 기존의 고객들을 가지고 관계를 확대시키고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생애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방법이 바로 CRM이다.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방법과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CRM이 형성이 되기까지의 과정들, 기존의 마케팅 방법들이 단순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 마케팅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내부 고객들의 하나하나 맞춤형 마케팅으로서 고객들과의 관계를 갖춰나가고자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도 놨는데요. 목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 목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내부 기존 고객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생애 가치를 계속해서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다음에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고객 생애 가치를 최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CRM이고 CRM의 개념이면서 CRM이 생겨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RM에 대한 내용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CRM의 개념을 봤으면 이제 특징이죠. CRM은 과연 마케팅 기법 중에 다른 것과 다르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신규 고객 창출도 중요하지만, 자,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규 고객은 새롭게 유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신규 고객도 유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고객으로 더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앞서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뭐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일이라든가 이런 날짜에 문자나 전화가 오죠. 여러분들이 뭐 보험을 들었던 어떤 서비스를 들었던 상품을 구매했던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CRM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 관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CRM 전략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것도 다른 마케팅과 다른 거죠. 단기적인 이익 창출보다는 지금 당장의 돈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를 통해서 이익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CRM이 문제에 등장을 하면 단기적이라는 관점 자체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이 고객이 우리 기업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고객이 가진 생애 가치를 우리에게 전부 다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활동을 CR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이라는 개념이 CRM에서는 맞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이다. 기존 고객을 가지고. 자, 3번에 기업의 마케팅 성과 지표가 시장 점유율 향상보다는 고객 점유율 향상에 있다. 자, 이것도 좀 희한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마케팅은 최대한 많은 고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CRM이나 그 마케팅의 기법이 서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전략의 특성이. 일반적인 마케팅은 고객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을 최대한 많은 이들이 접하고 사용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조금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CRM은 어떻게 하느냐? 점유율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가진 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고객에 대한 점유율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장기적인 마케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존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점적인 마케팅의 초점이 되겠죠. CRM에서. 그래서 4번에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충성도 높은 옹호자 단계에서 동반자 관계까지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옹호자라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아니야, 이 기업은 내가 쓰고 있어. 그리고 내가 써보니 좋아. 이런 이제 옹호를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옹호자들도 기업이 지나치게 부실하거나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동반자 관계로 확장이 되면 기업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마케팅을 하든지 만족을 하고 거기에 이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옹호자 단계에서 동반자 단계까지 확장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충성도를 높여서 장기적인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고객 충성도의 향상으로 애호 고객의 구전을 통한 신규 고객 창출. 자, 이거를 노리는 거죠. 대놓고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노력을 하는데, 기존 고객들을 잘 관리하면 기존 고객들이 물어옵니다. 신규 고객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전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가 벌어지게 돼요. 우리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잘 관리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조금 노리는 거죠. 신규 고객을 창출할 때. 그러면 그 신규 고객 또한 들어와서 우리의 서비스나 상품을 경험해 보면 역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되면 옹호자가 되고, 또 옹호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면 동반자 관계까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CRM입니다. 그리고 6번에 CRM의 관심 영역의 확장 내용으로 고객 확보와 고객 발굴이 있다. 그러니까 관심 내용은 원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 고객의 점유율을
내부 고객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데 일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고객 확보와 신규 고객 유치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7번에 CRM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한다. 자,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고객의 시점에서 고객을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만나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고객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요구되는 순간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객을 관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RM은 고객을 최대한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우리의 서비스나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CRM인 거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인 겁니다. 자, 3번에 그렇다면 CRM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CRM의 필요성은 고객 점유율의 비중이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유지 및 이탈 방지를 할 수 있다. 기존 고객들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 타 상품과의 연계 판매, 크로스셀, 교차 판매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승 판매. 10,000원짜리 살 거 20,000원짜리 사게 되는 거고 20,000원짜리 살 거 30,000원짜리 사게 되는 거죠. 관계가 더 돈독하다면. 그래서 1:1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고객의 획득보다는 고객의 유지에 중점한 사람의 우수한 고객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이러한 우수한 고객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고객과의 관계에 중점을 맞춘다. 그리고 기존의 마케팅의 방향은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고객과의 관계 관리를 잘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만들고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CRM의 목표입니다. 초점이 고객에게 가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 너가 이걸 해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관계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CRM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자신들의 최고 고객을 식별해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겨냥할 수 있게 된다. 자, 기업의 마케팅 부서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들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존의 고객들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 어떤 고객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고객인지를 쉽게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기업들은 투자 대비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투자 대비 수익이 잘 생기지 않는 거죠. 마구잡이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DB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우리 질적으로 우수한 고객들이 누가 있는가를 찾아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확한 목표라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을 형성해서 고객 생애 가치를 얻어내겠다는 거죠. 이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겨냥해서 CRM이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 CRM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기존의 고객이 새로운 상품에 신규 고객으로 또 들어온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기존 고객들이 또 새로운 신규 고객을 물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조금씩은 하고 있으니까 맞춰가다가 기존 고객이었구나 하면은 다시 관계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점이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에 있다는 거, 요걸 일단 초점을 잘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판매팀을 이끌기 위한 품질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자, CRM을 잘 하다 보면 고객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주는 피드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고객은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자 입장이 아니고 옹호자 혹은 동반자 입장이죠. 그래서 기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기존 고객들은. 고객 관계 관리가 잘 된 기존 고객들은.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품질을 관리하고 불편함을 없애고 제거하고 이럴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캠페인의 방법의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아, 우리 지금 기존 고객들이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에 가장 반응이 높았구나. 이런 걸 분석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DB를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신규 고객 유치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을 해내는 자체가 이제 CRM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다수의 직원들이 최적화된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 예를 들어서 무선 단말기를 사용하여 주문을 받는 등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통신 판매, 회계 및 판매 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역시 기업에 있는 DB, 데이터가 고객들을 기반으로 들어와 있다면 최적화된 업무 환경에서 최적화된 작업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작업들만. 기존에는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아야 됐고 어떻게 관리해야 됐고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 기존의 고객들이 주는 혹은 CRM을 통해서 얻어내는 다양한 DB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뭐 회계 작업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CRM이라는 게 단순하게 고객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개념보다도 이렇게까지 도움까지 기업의 운영에 도움을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과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고객들을 식별하고 고객들마다 선별적인 관계의 형성을 허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과 이익의 극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목표를 세울 때 단순히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죠. 이윤을 목표로 합니다. 이윤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윤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CRM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이윤도 좋지만 고객의 만족도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결국 만족을 얻으면 특히나 내부 고객들을 잘 관리해서 우수한 고객들이 많이 생겨나면 우리 기업의 이윤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CRM입니다. 돈을 안 벌겠다라는 게 아니죠. 천천히 벌겠다는 뜻도 사실은 아닙니다. 기존의 고객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돈을 벌어 나가는데 이 고객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CRM의 역할이자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CRM을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앞서서 이 CRM의 내용들을 봤는데 구현해내는 단계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기업의 내부와 외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CRM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있고요.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상치나 중복성을 제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 마이닝 같은 작업들을 많이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중복되거나 누락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합니다. 모아온 정보를 가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뭐 서버나 컴퓨터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DB를 가져와서 우리 회사가 가진 정보 저장소에 넣어 놓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이것에 저장을 하고 지속적인 고객관계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마케팅을 할 기업 그 DB를 대상으로 이때 자주 분석될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마트로 관리하며, 자, 데이터 마트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일반적인 저장 공간이라고 하면 데이터 마트는 특정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저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거나 계속 봐야 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마트로 빼놓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마트라는 개념이 컴퓨터 내의 어떤 저장소의 자리 정도로 볼 수 있죠. 혹은 서버의 이제 종류가 다른 걸 수 있죠. 그래서 자주 쓰는 것은 데이터 마트라는 이름으로 된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계속 찾아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마트에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비용 지출이 어려울 때는 데이터 마트만 또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가. 그래서 구현 단계가 일단 외부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조금 정제시키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빼고 비어있는 것들은 제거시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DB를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데이터 마트까지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마트에 고객의 DB가 들어와 있어요. 고객의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시도합니다. 다시 한번 과연 이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고객의 선호도나 요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 행동을 예측하고 고객별로 수익성이나 가치성을 측정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고객이 누구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작업이죠. 5번에 보시면 마케팅 채널과의 연계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영업부서나 고객 서비스 부서 등에서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의 자료로 활용을 한다. 이제 그 분석된 데이터 마이닝 자료, 특정한 패턴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고객들을 찾아낸 자료를 가지고 마케팅 부서에 전달을 하죠. 그럼 마케팅 부서는 이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해당 고객들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피드백 정보 활용을 해서 마케팅 활동의 결과를 판단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CRM을 구축하는 단계가 되게 간단합니다. 처음에 DB를 모으고 DB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으고 의미 있는 DB를 찾아내고 그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 단계가 바로 여기는 CRM을 구현하는 단계죠.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용어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데이터 마이닝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전체적인 DB를 저장해 놓는 공간, 데이터 마트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고 특정한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저장 공간,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 정보만.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유의미하고 어떤 패턴이 있고 규칙이 있고 어떠한 이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광산에서 금을 캐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돌들이 많은 중에 내가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깨다가 금이 나오죠. 그 밑에서. 그런 것처럼 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특정한 유의미한 패턴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현상.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작업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이런 데이터를 이제 마케팅 부서에 전달을 하고 마케팅 부서는 내부 회의를 거치거나 피드백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명단을 뽑아내죠. 그래서 이 대상으로 이제 고객 관계 관리를 CRM을 구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수익성이나 가치를 측정하고 마케팅 활동으로 가져와서 자료를 활용한 다음에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피드백까지 하는 것. 이게 CRM의 구현 6단계가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중간에 들어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 이 3가지 정도를 좀 잘 기억을 같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객관계관리 모델의 필수적인 5가지입니다. 앞서 나왔던 구현을 할 때 5가지와 유사하죠. DB를 구축을 한 다음에 그 DB를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걸 가지고 목표 고객을 설정해서 마케팅 부서에 넘겨주죠. 그럼 마케팅 부서에서는 관계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상품도 서비스로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CRM을 평가해보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캠페인이나 다른 작업이 있을 때 또 다른 DB를 가지고 구축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같은 것들을 구축하고 마이닝 작업을 통해서 DB를 분석한 다음에 또다시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관계 마케팅을 실현하는 이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죠. 이 5단계를. 그래서 요 구현 5단계 그리고 관계 관리 5단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자, 그래서 CRM을 도입하면 그러면 과연 이렇게 구현까지 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 1번에 보시면 CRM의 도입은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증대된다는 거죠. 결국 고객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고객들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대신 매출은 더 많이 늘어날 확률도 높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신규 사업 측면에서는 고객과의 관계와 고객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다각화가 가능하다.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서 DB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관계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CRM 도입 효과의 핵심은 교차 판매, 추가 판매, 고객 유지를 통해서 고객 한 사람의 생애 가치를 높임으로써 평생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LTV라고 써 있는데요. 라이프타임 밸류입니다. 혹은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CLV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평생 생애 가치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도입 효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고객이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 중에서도 우수한 고객을 뽑아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고객의 유지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모든 고객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거래의 유지 비용의 좀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기업이 인터넷 마케팅이나 CRM 등에 대한 투자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객과의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다. 고객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가 당연히 좋아지면 고객 중심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고 고객은 그 만족 때문에 또다시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옹호자의 입장에서 단순한 동반자 입장까지 확대를 시키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고객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CRM이 원활하게 잘 적용이 돼서 흘러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RM의 프로그램 유형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프리퀀시 마케팅이라 해서 기업들이 고객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횟수나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고 고객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프리퀀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이제 카페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회원 등급이라든가 서비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프리퀀시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자, 애프터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고객과의 관계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충성 고객으로 확보하는 마케팅. CRM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관리를 해주면서 우리 뭐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을 또 이용하게 하는 이런 걸 애프터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보증해주는 작업들도 이 애프터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스탬프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건을 샀을 때 혹은 어디를 이용했을 때 도장을 찍어서 규정된 종이에 정확한 숫자를 맞추면, 그러니까 숫자를 채우면 경품을 받거나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탬프 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고객이 우리한테 계속 머물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곳에 갈 거 우리한테 스탬프를 받으러 우리를 이용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회원 제도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고객을 고정시켜 놓고 그 사람이 이제 우수 고객으로 변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CRM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CRM 같은 경우는 이 고객 하나를 딱 잡으면 이 기존 고객으로 머물도록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머물러라 하면서 이런 마케팅들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문 정도 혹은 구매 빈도 정도 그리고 우리의 고객이 됐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CRM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M 같은 경우는 큰 포인트는 3개에서 4개밖에 없어요. 장기적인 거, 그리고 고객의 생애 가치를 이끌어 나가는 거, 그리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우수한 기존 고객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윤을 많이 늘려나가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RM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CRM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진행하면서. 자, CRM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에 상승 판매 증가. 상승 판매라는 거는 원래 10,000원짜리 살 거 20,000원 사게 되고 20,000원짜리 살 거 30,000원짜리 사게 되고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죠. 상승 판매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와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교차 판매도 강화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러 왔다가 다른 물건도 또 같이 사게 되는 경우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교차 판매도 당연히 가능해집니다. 왜? 고객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에 고객 유지율이 증가한다. CRM을 잘하면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죠. 고객의 유지율 혹은 고객의 점유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사이클이 증가한다. 자, 판매 사이클이라는 거는 한 물건이 팔리고 그 다음 물건이 팔리기까지의 시간, 그 사이클 혹은 리드 타임,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CRM이 잘 돼 있다면 고객들이 물건을 자주 구매하겠죠. 그렇게 되면 판매 사이클, 한 상품이 팔리고 그 다음 상품이 팔리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일링 사이클, 판매 사이클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 설명할 때는 상승 판매나 교차 판매, 고객 유지율 정도는 나왔었는데 이 판매 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율. 물건이 잘 팔리는 거는 회전율이 높죠. 근데 이제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는 개념상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사이클은 하나가 팔리고 그 다음 하나가 팔리기까지의 시간, 그 빈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판매 사이클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들이 관계 관리가 잘 돼 있으면 물건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사이클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소비 지출 점유율, 고객들이 지갑을 우리 회사한테 많이 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관계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CRM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가 똑같죠, 그죠? 문제는 똑같은데 보기만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등장을 하죠. 1번에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나 관계 강화를 통해 기업은 고객이 평생에 걸쳐 구매량을 늘려나가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자, 관계를 구축하거나 그 구축된 관계를 강화해서 고객들의 생애 가치, 우리가 LTV, 라이프타임 밸류라고도 했고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도 했는데 이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게 CRM이었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에 우량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선별한다. 자, 우리가 CRM의 구현 단계에서 봤어요. 처음에 모든 DB를 가져온 다음에 정제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 후에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통해서 우수한 고객들을 선별해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고객들을 위주로 관리를 하고 기존 고객들도 물론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 비용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죠. 유지 비용의 효율성을.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에 기존에 구매하던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우리 회사의 상품을 하나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기존 고객들이 돼서 장기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다른 물건들도 이제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에 장기간 거래해온 고객의 거래 내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자동화시켜 고정 거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죠. 특정한 고객의 성향이 어떠한 물건에 머물러 있다면 그와 비슷한 물건을 더욱더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고정적으로 우리한테 구매하도록 만드는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CRM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5번에 충성 고객은 기업과의 거래에 드는 비용이나 가격에 민감해진다고 가정한다. 자, 충성 고객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오래 머물러 있었고 우리의 물건을 잘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충성 고객은 우리가 비싸게 팔아도 어떻게 돼요?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 둔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회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면 물건이 비싸도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민감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CRM이 잘 돼 있으면. 그래서 더 비싼 상품도 많이 판매를 연계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RM 5번이 틀렸고요. 자, CRM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자, CRM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에 좀 더 비중을 둔다. 맞는 얘기죠. 시장에서의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는 것에서 중점을 둡니다. 2번에 고객 평생 가치 극대화를 통한 고객 유지보다는 신규 고객 획득에 좀 더 중점을 둔다. 자, 비율로 따지자고 했었죠. 신규 고객을 CRM에서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규 고객을 아예 유치하지 않는 게 아니고
CRM에서는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을 관계 관리하는 게 더 비중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쳐서 말을 하면 고객 평생 가치 극대화를 통한 신규 고객 유지를 신규 고객 획득보다 중점을 둔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3번에 제품 판매보다는 고객 관계 관리에 중점을 둔다. 자, 저런 말에 이제 많이 문제를 풀 때 속으시는데 CRM은 조금 일반적인 마케팅의 개념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고객 관계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제품 판매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고객 판매 관리를 조금 더 중점을 둔다는 얘기죠. 4번에 고객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CRM을 구현할 때 DB 구축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당연히 DB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5번에 고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마이닝 도구. 마이닝이라는 거는 금광 같은 곳에서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찾아내는 작업, 금을 캐내는 작업. 의미 없는 저희 전체 자료 중에서 의미 있고 패턴 있고 규칙이 있는 자료를 찾아내는 작업. 이거를 마이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현을 할 때 처음에 DB를 구축하고 DB를 분석한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우수한 내부 고객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집중해서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 이렇게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마이닝 작업 도구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1번에는 2번이 옳지 않게 되겠네요. 자,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은 고객들의 의미 그리고 소비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CRM의 개념입니다. 유통 마케팅에서 CRM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고 또 그 개념이 역시 이해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고객 유지 관점 그리고 그 고객 유지를 통해서 고객 생애 가치를 얻어낸다는 관점 그리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고객 유지에 조금 많이 더 둔다는 것. 그래서 판매보다도 고객 유지에 조금 더 관심을 둔다는 것. 이렇게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고객 유지 쪽으로 와 있다는 것.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 초점 맞춰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크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보셨다면 좋은 성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